이번 사례를 보면 주가를 맞추는 것보다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이어 하락하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하락을 예상하며 단일 종목 곧버스 상품에 대거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예상과 반대로 하루 만에 급반등했고 곧버스 상품은 20%가 넘는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런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은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향이 한 번만 틀려도 손실이 매우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기적인 방향을 맞추려는 투자보다 기업의 실적과 산업 흐름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전략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급등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시장은 항상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할 때는 수익 가능성뿐 아니라 손실 위험까지 함께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시장이 지금 어떤 투자자를 선택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과정에서는 공포에 매도하거나 단기 반등을 노린 투자보다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신호보다는 단기적인 수급과 투자 심리가 주가를 크게 흔든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증권계에서는 하루하루의 변동보다 앞으로 발표될 실적과 AI 투자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매 방향이 다시 안정되고 미국 ADR 시장과 국내 본주의 가격 차이도 점차 정상화된다면 투자 심리 역시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급등과 급락은 단순히 주가가 흔들린 사건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감정보다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은 여러 변수에 따라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본다면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크게 흔들렸는데도 왜 아직도 많은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반도체 시장이 단기적인 주가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AI 투자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AI 서비스가 계속 늘어날수록 데이터 센터에는 더 많은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고 현재 그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주가는 여러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하루 오르고 내리는 숫자보다 실제 고객사들의 투자와 메모리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단기적인 뉴스가 아니라 AI 시장의 성장 속도와 실적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어제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란히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반도체 업종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지수가 빠르게 회복된 배경에는 간밤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흐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ADR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미국 기술주 전반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투자 심리도 빠르게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순매수에 나서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반도체 종목들이 한꺼번에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강한 상승만으로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등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결국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하루의 급등보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꾸준히 유지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해외 투자 은행들은 왜 지금도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최근 바클레이스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하면서 지금의 기업 가치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도 AI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고성능 메모리 공급은 쉽게 늘어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특히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경쟁사가 따라오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면 메모리 수요 역시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결국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지금의 주가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가 예상대로 이어진다면 최근의 변동성은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조정으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흐름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를 둘러싼 뉴스는 정말 많았습니다. 급락도 있었고, 급반등도 있었고, 목표 주가 상향과 해외 투자 은행들의 긍정적인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시장은 말보다 숫자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AI 투자 확대가 계속 이어지는지입니다. 만약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HBM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SK하이닉스의 성장 스토리도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메모리 시장의 수급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주가 역시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의 급등과 급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앞으로 발표될 실적과 고객사들의 투자 계획, 그리고 글로벌 AI 시장의 흐름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SK하이닉스의 진짜 가치는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AI 시대에서 얼마나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현재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물론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종목,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다른 종목까지 함께 분석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를 누른 뒤 간편 신청을 선택하시고 구독 여부와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해주세요.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함 또는 닉네임과 연락처만 입력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준비된 종목 분석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SK하이닉스 소식과 반도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